아침밥의 힘은 아이들의 오전 학습 능력을 좌우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안 먹이고 싶어서 안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는 이 아침밥의 중요성. 오늘 이 방법 한 가지면 아이들과 우아하게 잔소리 없이 아침 식사 시간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치헤드 인가은입니다. 아침 식사가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두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머피 박사팀이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주제는 아침 식사의 여부가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학업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연구 결과가 생각보다 놀라워요. 아침을 먹은 아이들의 수학 성적은 아침을 먹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았고, 나아가 우울, 불안, 이런 정서적인 문제에서도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 말고도 우리는 이미 학창 시절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나요? 아침 식사를 하고 가지 않았을 때와 아침 식사를 하고 갔을 때 저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오전 시간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나면 이제 점심시간 전부터 배가 점점 고파오잖아요. 배가 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날까봐 저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그러다 보면 수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점심시간 언제예요? 점심시간까지 되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비단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아침 식사를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본인이 집중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아침밥을 잘 먹지 않잖아요. 중요한 점은 엄마가 안 챙겨주고 싶어서 안 챙겨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아이들이 아침밥을 잘 안 먹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들이 먹고 싶은 메뉴가 아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도 아니고 왜 먹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아이들은 진짜 먹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아침을 차려줘도 아이는 먹을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게 되거든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차려져 있지만 민기적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아이가 편해지는 아주 간단한 환경 구성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아침 식사 메뉴판을 정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 메뉴판을 정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엄마가 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이한테 선택과 책임감을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아침 식사 시간에 엄마가 편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저는 워킹맘이기도 하지만 워킹맘이 아니어도 아침 시간은 누구나 바빠요. 아이들은 아침을 먹어야 되고 그 외에도 등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아침밥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들여서 내가 준비를 하면은 아이한테 아무래도 닥달하게 되고 아이를 체근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 식사 메뉴판에 엄마가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메뉴와 아이가 먹고 싶은 메뉴를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타협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대화를 해봐야겠죠. 저는 아침 식사 메뉴판을 만들기 전에 아이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 엄마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런데 엄마도 아침에 먹고 싶은 음식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엄마도 아침 시간에는 바쁘기 때문에 10분 안에 해줄 수 있는 음식으로 우리 함께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탕수육이나 돈가스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10분 안에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저녁에 먹는 것으로 하고 아침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엄마가 빨리 준비해 줄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리스트를 뽑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총 6가지의 메뉴가 나왔어요. 김밥, 유부초밥, 만두, 돼지국밥, 국가밥, 주먹밥이었는데요. 이 6가지는 제가 모두 다 10분 안에 해줄 수 있는 거였어요. 김밥이 뭔지 살짝 궁금하시죠? 저희 집은 김과 밥을 싼 거를 김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국밥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돼지국밥집에 밀키트가 있어서 아침에 데워주기만 하면 됐어요. 이렇게 엄마도 편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것으로 아침 식사 메뉴판이 이루어지면은 엄마와 아이가 둘 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게요. 제가 선택과 책임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능동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개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스스로 선택해보는 것이
능동성의 시작인데요. 아침에 엄마가 그냥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 것과 내가 선택한 음식을 먹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선택의 유무인데요. 내가 선택한 음식은, 내가 좋아서 먹은 음식은 아무래도 더 잘 먹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식당에 가서 되게 고심해서 메뉴를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선택한 메뉴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더 잘 먹으려고 노력하시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선택한 메뉴는 더 잘 먹기 위해 아이들도 노력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 저는 이 아침 식사 메뉴판을 자석 프레임이라는 곳에 넣어서 자성이 있는 냉장고나 화이트 칠판에 붙여놨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의 이름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을 하거든요. 전날 저녁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딱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내가 아침을 선택했다라는 굉장한 뿌듯함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책임감을 주셔야 됩니다. 책임감을 주는 방법으로는 저는 아이들에게 타이머를 줬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타이머를 줬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침 식사 시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아침 메뉴를 선택했을지라도 그걸 40분 동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타이머를 주면서 물어봐요. 너가 이 메뉴를 먹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 너가 아침 식사를 마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15분 정도 필요해, 20분 정도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알람을 맞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이 마치면 아침 식사를 치운다라는 걸 사전에 협의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실제로 15분이나 20분이 넘어서까지 밥을 먹은 경험이 있었고 저는 치웠습니다. 왜냐면 등교 준비할 때 그 시간을 더 쓸 수는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배가 고픈 상태로 학교에 가서 배가 고픈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묻더라고요. 엄마, 나 학교에 갔는데 배가 너무 아팠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점심시간 가까워져 오니까 배가 아팠어? 그럼 점심 먹고 나서는 좀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점심 먹고 났더니 괜찮아졌대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배가 아팠던 경험이 정말 없었던 거예요. 아이는 배가 고파서 배가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배가 너무 고프면 본인이 집중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아이가 본인이 선택한 시간을 한번 써봄으로써 내가 아침밥을 안 먹으면 불편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본인들이 식사 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더 잘 조절해서 쓰고 있어요. 이처럼 아침 식사 메뉴판으로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보장해 주시고 타임으로 아이들한테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 시간이 정말 잔소리 없이 우아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엄마에게도 편하고 아이에게도 연습이 되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아침 식사 메뉴판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밑에 아침 식사 메뉴판을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링크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메뉴판은 아마 각 가정마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10분 안에 할 수 있는 메뉴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폼을 그대로 가져가시지 마시고 직접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고 수정해서 쓰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